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마지막 무다스까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빚폭탄의 셀 아메리카 공포 확산이라는 뉴스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다스가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급증을 지목하며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에서 전격 강등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3대 신평사에서 모두 최고 등급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에 이어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겹치며 미 국채를 비롯한 셀 아메리카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신용등급 하향을 조 바이든 전 행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무다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미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한 지 1년 만에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입니다. 무다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3대 신평사로부터 모두 최고 등급 지위를 잃었는데요. 앞서 피치는 2023년 8월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췄고 스탠다드&푸어스 역시 2011년 8월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용 등급 강등 이후로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급증을 지목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은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상당한 경제적, 재정적 강력함을 인정하지만 이는 더 이상 재정지표 악화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 한 달에 400조 넘게 날려먹은 이 종목 다우지수 울리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올해 들어 42% 넘게 내리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다우지수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18일 기준 유나이티드 헬스는 올해 들어 42.29% 하락했습니다. 지난 15일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공적보험인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한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대 떨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급락은 다우지수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다우존스는 1%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스탠더드&푸어스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5%와 9%대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주가 주도하는 국면에서 S&P 500 지수는 다우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다만 두 지수 간 상승률 격차가 4%포인트 넘게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와 다르게 시가총액이 아닌 각 기업 주가에 따라 구성 종목 비중이 결정됩니다. 한 투자자가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30개 기업 주식을 한 주씩 매입해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다우지수의 이익률인 셈입니다. 구성 종목이 30개로 제한되는 데다 주가만으로 지수를 산출해 왜곡 가능성이 큰 주가에 일부 종목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과 한 달 만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중 3천억 달러를 잃었다며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지수에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안 보는 사람이 있어도 잠깐만 보는 사람은 없다. 승승장구 넷플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조 달러 클럽,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업 가입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상승 랠리가 지목될지 주목됩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6일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약 5,071억 달러까지 늘어난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넷플릭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24위였는데 6개당 상승한 모습인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연초 이후 넷플릭스는 약 34% 급등해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선 넷플릭스가 상승세 이어온 이후로 저가형 광고형 요금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전체 매출 중 광고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옵니다는 올해 넷플릭스가 46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중 광고 매출은 32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단 성장세는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경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의 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엔터테인먼트 지출을 줄일 때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 따르면 광고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7천만 명 수준에서 올해 5월 9,400만 명으로 약 34%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가성비 콘텐츠로 평가받는 스포츠 중계권에 투자를 하면서 스트리밍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는 자체 제작 콘텐츠와 비용이 적게 드는 콘텐츠입니다.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고 시즌 전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시세 대비 약 2배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프로레슬링 중계권을 따왔습니다. 북미 프로풋볼의 올해 크리스마스 경기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코스피 5천 발언에 이준석, 주식시장의 이재명 리스크 비판했다는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한 발언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발언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거 방송토론회 주최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이날 토론에서는 경제 분야 관련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5천이 되면 환영이지만 5천까지 가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5천이라는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것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된다면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